네, 프라임 2부 진행합니다. 여의도 대나무 숲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충암파 봤어요. 예. 여인영 증인 전 방첩사령관이자 어제는 증인으로 등장했는데 잠깐 영상 보다가 껐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네, 과거에 이 사람이 무슨 발언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예.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보면서 힘들더라고요. 일단 저희들이 영상, 저희들이 첫 번째 볼 영상은 작년부터 이제 작년부터 거슬려 가서 계엄령 이전의 여인영의 모습, 그리고 계엄령 이후의 여인영의 모습, 어제 그 증인의 모습까지 어떻게 진화했는지 진짜 편집 좀 어려우셨겠네요. 정리를 좀 예, 해봤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일단 영상 준비했습니다. 군인이라면은 체력이라든가 기억력 이런 것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지휘관이면 사실은 이상이 없게 늘 훈련하죠. 그렇습니다. 체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정도가 되면 사실은 이제 살살 빠져줘야 되겠죠. 신원식 장관 그런 거 문제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네. 그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려 한 달간의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참 개인적으로 참기 힘든 그런 인격적인 모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을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요. 저거는 이제 10월 8일, 그러니까 한참 8월 달에 경호처장이었던 그 김용현을 갑자기 국방장관을 보낸다라는 그 속보가 뜨고, 아니 경호하던 사람을 왜 국방장관을 말도 안 보내? 되죠. 예. 그 이후에 뭐 충암파들이 모였다더라. 여인영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모이는 것일까 해서 그러니까요. 박선원 예. 그리고 뭐 김민석 의원 등등이 당시 엄청나게 경고를 했었죠. 네. 그리고 김용현 당시 장관이 비웃는 장면들 등등 있었는데 그거 다 준비하면 우리 또 아침부터 너무 화가 나니까 일단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얼마나 네. 가증스럽냐면요. 어제 증언 내용과 대비가 돼서 그래요. 네. 이게 지금 10월 달에 딱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맞아요. 하면서 네. 잡았대잖아요. 어제 증언대에 서서는 5월인가 6월 한 그즈음에 삼청동 안가회동을 하는데 대상 뭐 대권 비상대권, 비상대권. 계엄 이런 얘기를 운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군 특수권자인데 군 사정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여기서 저 사람은 윤석열입니다. 네. 그래서 계엄 훈련을 어떻게 받는지, 군이 계엄과 관련된 인식은 있는지, 훈련이나 제대로 일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 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릎까지 꿇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 나와서 저런 태도로 얘기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불법 계엄을 하겠다고 획책하고 있는 걸 알았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그것도 오만한 태도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진짜 이러니까 윤석열 씨가 계엄까지 갔던 거예요. 네. 내란까지 갔던 겁니다. 굉장히 그 김민석 표현대로 오만한 그런 태도로 계속 임하지 않았습니까? 저건 저희들이 한 장면만 준비한 건데 저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정말 윤석열한테 무릎까지 꿇으면서 이제 반대하고 이게 무례한 말 같아서 무릎 꿇었다고 하죠. 무릎 꿇으면서 반대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언급을 한 다음에 내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너무 무례하게 발언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락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게 딱 계엄 2달 정도 전이에요. 10월 8일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만한 모습을 보였었고 당시 지적사항까지 있었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제는 저희들이 영상 마저 보겠습니다. 긴급 명령권이라 그러나요? 긴급 명령권, 재정 명령권, 이런 것들이 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고 그 와중에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지금 군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훈련이 준비가 돼 있고 하는 것을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군의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의 모습과 어제 모습은 너무나 대비되는 그런 장면들 아닌가요? 괴리가 너무 크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자기가 말렸다라고 하는 이유를 왜냐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된다라고 하면서 안
갔잖아요. 네네. 특히 뭐 체포조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 피해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 번에는 홍장원 차장이 나왔을 때 네. 윤석열 씨가 뭐라 그랬냐면 홍장원 씨가 잡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 방첩사령관이 나한테 뭐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이름 불러주더라. 네네. 그랬더니 윤석열 씨가 뭐라 그랬냐면 이 여인영은 내가 평생 검사한 사람인데 영장 없이 그렇게 시킬 리가 있느냐. 네. 여인영은 수사의 시읒도 모르는 놈이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표현했죠. 완전 그랬대. 홍장원 차장이 뭐라고 일갈했습니까? 피고인 지금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 여인영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 계엄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나도 윤석열한테 이 계엄은 불법이란 취지로 군에서는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다는 취지로 네. 이거는 관련해서 가능하지도 않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라고 어떻게 보면 또 직격을 한 측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특히 또 홍장원 관련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우리 모두 다 피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체포 명단을 불러줬냐는 신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홍 전 차장과 나 둘 다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였어요? 우리 이지은 지역위원장이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어떻게 네. 보였습니까? 홍장원을 언급할 때 뭔가 아니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가 그렇죠. 네. 어떻게 그 당시에 목숨 걸고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을 똑같이 동등하게 같은 위치에 놓고 같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지 전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야말로 망언이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본인이 피해자면 진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진짜 피해자인 체포 대상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음. 그야말로 진짜 피해자를 우롱하는 발언인 거거든요. 네. 안타까운 거는 많은 군과 경찰 그리고 계엄에 동조했던 국무위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공직자로서 잘 살아왔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한마디로 재수 없어서 내가 피해자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도 그들처럼 윤석열의 지시에 그대로 따랐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못하겠다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라고 네. 지시를 했었던 그럼요. 네, 조성현 대령이 있었고 네. 계엄군의 헬기가 서울 상공으로 뜨는 것을 3번이나 승인 거부한 대령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처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항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건 거였어요. 맞습니다. 위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고 그렇게 명단 네. 작성하고 거부하고 그랬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여인영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그대로 불러줬던 사람이고 네. 수첩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계엄을 알고 있으면서 깊숙하게 개입이 되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홍장원이나 나나 이렇게 물타기하면서 우리 다 피해자야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망언이고 진짜 피해자인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다. 굉장히 네. 화가 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여인영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에서 12월 휴대전화에 썼다 지운 이른바 여인영 메모가 쟁점이 됐습니다.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포고령 위반자를 최우선적으로 검거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맞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군대 생활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메모하고 또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그거 반복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판사님, 지웠던 메모 중에 일부가 조각조각 살아납니다. 그 메모는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보고서도 아니고 제가 쓴 메모 중에 누구한테 보내거나 누구한테 지시하거나 그렇게 한 거 저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혼자 그냥 끄적끄적거린 겁니다. 조각조각이 나 있는 메모들을 수사 기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각조각들 중에서 또다시 조각조각을 선택을 해서 메모를 쓴 사람은 전데 왜 다른 사람이 그걸 스토리라인을 만들죠? 여기 보면 중경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엄이 선포되면 중경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해석을 우리가 견강부회라 그럽니다. 견강부회.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단어들이 분출하는 메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인영 전 사령관의 주장은 지금 그 조각조각 자기가 그냥 메모해둔 끄적거린 네. 건데
검찰들이 한마디로 그냥 스토리 잡았다 예.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저게 좀 재판부에 먹힐까요? 그러니까 구술만 있었다는 거예요. 우원식, 한동훈, 뭐 이재명,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정청래 이름 있었지만 네. 그 아무 의미도 없고 내가 혼자 끼적인 건데 네. 이 구술을 꿰가지고 스토리 그러니까 경강부에 해서 자기네들 입맛대로 사실관계를 구성하더라라는 주장인데요. 네. 진실은 간단한 거예요. 진실은 기본적으로 단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름을 본인의 뇌피셜로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름을 그럼 쓰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왜 국정원 차장이랑 잡아드리겠다는 통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아무것도 아니고 메모만 쓴 거면 뭐가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립니까? 그렇습니다. 부하들이 불법에 가담시킨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본인도 느끼니까 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 부분도 관련해서 되게 궤변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김어준 씨도 이제 체포 대상이 김어준 씨, 있었으니까. 김호중인 줄 알았다. 이 얘기를 뭐 계속하면서 자기 몰랐다는데 김어준, 김호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명령을 하달받아. 그럼 김호중인 걸 알았다는 건 그럼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알았다는 거예요. 뭐 김어준인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문서로 받진 않고 어떤 그 말로 전달을 받았으니까 헷갈릴 수는 있어서 김호중이라고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겁니까? 이걸 잡아들이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 있어요. 윤석열. 거기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경강부 이거야말로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지우 회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그 여인영 전 사령관이 어제 증언을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느라고 김어준 봐라. 우리는 네. 12월 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 이거 논점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저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뻔뻔하고 건방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쭉 보면 특검은 굉장히 차분하고 공손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증인은 그러니까 여인영은 등을 기대고 앉아서 의자를 이렇게 돌리면서 아 그랬어요. 네, 막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건방진 태도로 진술을 하다가 화를 내기도 하고 하는데요. 흥분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이제 재판장도 아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요. 뭐 네. 그렇게 화낼 것까지 아닙니다. 흥분할 것까지 아니에요. 이렇게 침착하게 시킬 정도로 화를 내고 굉장히 건방지고 뭐 그런 태도로 일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굉장히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왜 검찰이 스토리라인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요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김어준 얘기도 그렇고 다 과잉 행동입니다. 이게 과잉 뭐냐면 행동? 과잉 행동, 너무 과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본인도 수사를 해봤고 네. 이거는 절차거든요. 네. 휴대폰이 포렌식해서 나오면 거기에 막 이제 이런저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 단어들이 계엄이랑 관련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는 검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렇죠. 일이고 네. 그러면 관련이 없다 또는 이거는 증언하지 않겠다 아니면 아 이거는 내가 당시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다 아니면 나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화를 냈으면 아 모르니까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황당해가지고 화를 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사람은 본인도 수사를 한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인데 여기서 막 화를 낸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과잉 행동 예를 들어서 중견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글이 있었는데 네. 계엄이 중견간부 이상이 다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 그런 뜻 아닙니다. 아니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면 되는데 네. 아니 군인이 그렇게 썼는데 내가 그걸 대답해야 되냐고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당신들이 뭐 스토리라인 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그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잖아요. 그 고슴도치가 자기가 두려울 때 이렇게 크게 가시를 세우는 아, 것처럼 딱. 본인이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고요. 그 김어준이 아니라 김호중이고 막 이런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과잉 행동인데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김호중이면 잡아가둬도 됩니까? 그러니까. 전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정확하게 늘어놓냐면 네. 주변적인 내용들을 과도하게 막 이렇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빙성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인영은 세 가지 태도로 일관을 하는데 핵심 부분은 전부 다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메모와 관련해서는 화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주변적이고 쓸데없는 얘기를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합니다.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는 사람도 맞아요. 있더라. 막 이런 얘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변 사실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라는 거를 이렇게 과도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역시 우리 경찰 출신 이 날카로우신 김 위원장 것 눈에는 그게 다 네, 보였어요. 제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발언과 행동에 모순이 있을 때는 행동을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네, 네. 네, 말은 굉장히 겸손하게 하는데 막 몸은 배틀고 이러고 맞습니다. 있으면 사실은 네, 행동을 봐야지 그렇네. 신뢰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윤석열이 마치 이제 본인이 피고인석에 앉아가지고 네. 취조하는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이랑 얘기할 때도 보면 행동이 굉장히 과합니다. 네. 손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불안했을 때 그 아. 불안한 걸 발산하는 그런 게 행동이거든요. 나오는구나. 예. 스트레스 받고 긴장 받고 불안했을 때 자기가 생각한 것을 질문을 했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대답이 나오니까 손이랑 손동작이랑 몸을 과하게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다 보이시는구나. 네. 그리고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뭐 이렇게 태도의 문제, 그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위증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특검이 자꾸 질문을 하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체포하는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군사법원에서 수사단장, 수사조정과장 등이 와서 증언했는데 방첩사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직접 체포하라는 지시를 들었거나 지시했거나 실행에 옮겼다고 증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거짓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것, 그러니까 네. 계엄 이후에 6개월 동안 그 국회 방송을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었는데 네. 그때 증언했던 그 김대우 준장, 바로 이 똑같은 아.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수사단장입니다. 맞아요. 김대우. 예. 왜 벙커를 이송하라고 했다가 예, 예. 왜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데 먼저 손 들고 나온 바로 그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김대우 준장도 당시 국회에서 체포와 관련된 어쨌든 이송하라는 거 그게 무슨 꽃가마 태우고서는 벙커로 보내진 않잖아요. 체포한 다음에 이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대우 준장이 국회 나와서 바라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지난 6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 표현을 써요. 예,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고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뉘앙스로 나는 알아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 4월에 구민의 방첩사 수사 조정 과장이 나와서 또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체포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인영 사령관은 그 아무도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저는 이게- 국회 방송만 봤어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의 인식에 대해서는 위증의 위험이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그런 진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자기 진술은 아니다 보니까 좀 빠져나가려고 마치 아, 그렇게. 진술에 톤다운을 시키거나 있었더라도 그거 그런 의미 아니라고 본인은 이야기하고 싶어서 체포 자체를 지우고 싶은 것 같아요. 본인의 죄책 중에 제일 큰 게 이 체포거든요. 체포명단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계엄이 심지어 정당하다고 하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계엄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제해야 되고 그걸 견제해야 되는 유일한 헌법기관인데 국회의장도 잡아들여라, 당대표, 야당대표 잡아들여라, 심지어는 여당대표까지 잡아들이라는 건 네. 이거는 진짜 내란 숙에 착 붙어가지고 제일 큰 중범죄를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어떻게든 이거는 빠져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군에서 왜 그런 짚어주신 대로 진술이 없습니까? 증언이 왜 없습니까? 지금 증언들이 지금 4월, 6월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매우 구체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만약에 거짓말일 가능성 여인영 입장에서 네. 그러면 가공할 동인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없으면 없다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 신상에도 편한데 굳이 없는 사실을 야 사실은 그때 잡아 가두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어낼 이유가 없다라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자기는 거짓말을 지어낼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령관이었고 본인은, 거기에서 그치. 예, 자기가 키를 잡고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이른바 뭐 충암파다 뭐다 해가지고 실세로 등극하고 이랬으니까 그 거리를 두려면 그게 없었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안 거죠. 맞고 예. 지금 구체적으로 다른 데도 아니고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너무 대놓고 이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좀 황당했고 조금 더 지적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김용현 변호인단의 기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일단 영상 준비했는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구검 장소에다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법정 모욕행위입니다. 법정질서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법정 질서는 더욱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때 뭐 상황이 여러 가지 꼬여서 풀어주긴 했지만 네. 다시 잡아들이리라. 어제 네, 네. 이진감 판사 얘기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네. 이제 다시 감치를 할 건데, 재집행. 네, 재집행을 할 건데 그 감치 재판 그 전에 감치 재판에서 또 권모 변호사가 네. 또 맞아요. 거기서 검찰에서 막말을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까지 다시 재판을 엎어가지고 네. 지금 더 아마 감치일이 15일이었는데 더 늘어날 것으로 그럴 것 생각이 같아요.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서울구치소에서 뭐 거부했다. 우리 거부 아니고 보완을 요청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또 그 당시에 다른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일단 그럼 풀어줘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그 상황을 두 분 다 예, 예. 법률가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당시 상황을. 그러니까 어제도 이진관 부장이 이제 문제 의식을 드러냈는데 저희가 실무에서 감치를 못 봅니다. 퇴정 명령을 받다는 변호사들은 네, 네, 좀 그렇죠. 봤는데 네. 감치에 이를 정도로 그런 난리를 치는 사람이 없어요. 없죠, 당연히. 당사자는 자기 재판에 불이익 받을까 봐, 대리인은 자기 의뢰인한테 불이익 받을까 봐 그런 짓은 행동 할 못합니다.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정치를 하러 온 거예요. 완전히 난동을 피우러 일단 작정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감치에 대해서는 일단 15일을 선고하고 왜냐면 비공개 재판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감치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이거는 집행을 3개월까지 재판 일로부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데 안에. 한 번 중단이 됐잖아요. 네. 왜냐면 이거 인적사항 모르겠어요. 당신 이름 말하세요. 주민번호 얘기하세요. 침묵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조회나 뭐 통해서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등록번호랑 주민번호랑 이름이랑 소속이 다 있잖아요. 다 대한변협이랑 뭐 네. 각 지방 변호사회에 있어요. 네. 그거 알아내는 건 1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위원장님 짚어주신 대로 일단 처음 이 감치 지금 네. 재판정에 김용현 증인 신뢰관계인 동석하겠다고 해서 받은 게 하나가 있고 비밀 그 비공개 재판할 때 감치 재판할 때 판사 당신 공수처에서 봅시다. 우린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네, 네. 이것도 법정 소란이에요. 법정 모독이고. 그럼요. 그래서 네. 별도로 감치 재판을 추가로 하겠다. 그러면 원래 받은 15일에 이거는 지금 중단이 됐을 뿐이지 유효한 거예요. 네. 지금 이 특정 문제 때문에 안 된 거지. 네. 감치 재판 또 할 때는 인신을 확보해서 올 겁니다. 재판정에 세워야 되니까 이게 합쳐져 가지고 될 거고 그리고 이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법원이 알아내겠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이 종합하면 이거는 구치소 구금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 네. 자초한 거다. 그리고 네. 이제는 이제 원래 그 인적사항에서 이제 주민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주민번호를 말하지 않았다는 네. 이유로 일단은 석방을 했습니다. 그랬죠. 구치소에서는. 네. 그런데 원래 이제 이렇게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는 이유는 잘못된 사람을 맞아요. 잡아다 가둘까 봐 맞아요.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장에서 난리를 쳤고 그 사람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대로 해서 데리고 간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인상착의라든지 그 사람이 특정만 맞아요. 되면 네.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구치소에서는 또 구치소 나름의 어떤 행정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인적 사항 주민번호가 없다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구치소에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만은 그런 여론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진건 판사는 명확하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국가기관끼리 이거 가지고 뭐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맞아요.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감치 재판을 하고 네. 또 다시 감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잘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된다는 건 감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도 그 정신을 못 차렸는지 진짜 공수처에서 볼 생각인가 봐요. 네, 지금 직권남용으로 이진관 부장판사를 고소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변호는 포기한 거죠, 이분들. 아, 법률가로서의 거의 그건 다 그렇다고 포기한 봐야죠. 거죠. 그렇다고 네.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일단 김용현 씨 재판은 아니었어요. 이제 한덕수의 재판에서 그렇죠. 난리를 쳤지만 네. 이 사람들이 김용현 재판, 지기현 재판부 가서 또 뭐라 그러면 판사님 이러면서 일러요. 글쎄 우리 변호인들을 다른 재판부에서 법원이 지금 핍박하고 압박 넣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완전히 치명적이에요. 김용현 씨한테 이 재판만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런데도 그 난리를 계속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금 고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 피해자라고. 네, 네.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뭐 일각에선 고소 취하하는 게 순리 아니겠냐? 아니요. 고소 계속 유지하시고요. 이거 무고로도 무고로. 네, 이 이진관 판사가 문제 삼아야 되고 이거 무고 인지해가지고서도 수사해야 되고 대한변협 징계 세게 해야 되고 이거 법정 모독죄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소란죄라는 게 있어요. 그 네. 형사적으로. 그리고 판사에 대해서 네. 변변찮게 생긴 놈, 이 자식 저 자식 그러니까요. 하면서 네. 이거 모욕죄예요. 저희가 영상을 틀 수도 없어요. 아, 수준이 네. 너무 낮아가지고. 이거 네. 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총 강구해야지. 이거 변호사들 이 업계 제 얼굴에 침 뱉기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사법부의 엄정함을 지금 얼마나 사법부의 독립 위상 주장했습니까? 네. 이런 것 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밝혀진 것만 요 정도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판정에서 그 휴대폰 벨소리가 띠리링 울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누구세요? 누가 지금 휴대폰 울렸습니까라고 했더니 이 이하상 변호사가 노래가 좋으니까 봐달라라는 표현을 하고 정말요? 네. 검사석에
이제 특검보가 없다면서 재판 무효를 주장을 하고 와. 검사석에 이제 특검이 앉아 있으니까 저 사람이 특검이라는 거 어떻게 아냐 파견 명령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정말. 온갖 난리를 많이 쳤더라고요. 진짜 난리고. 네, 지금 밝혀진 게 요 정도고 지금 아주 이런 이상한 일들을 많이 얘기들이 해서 다 들리는 거. 네, 네. 그래서 지금 징계도 해야 되고 사법처벌도 받아야 되고 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3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영상 우리 네. 한덕수 영상 준비했거든요.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검에서 최종 의견 구형을 하시기로 돼 있는데 뭐 수요일도 오전 10시부터 그냥 진행을 해서 당일날 마무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엔 멘붕이었다. 기억이 굉장히 부족했다. 지금 CCTV 보니까 기억난다. 뭐 이런 내러티브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참 편하구나 이 사람들 그냥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란이었음을 증명하려는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거부를 하고 기억을 해내고 그거를 또 증명을 하고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란범들은 부인을 하다가 증거 나오면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서도 자기한테 유리한 건 또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맞아. 유리한 것만 기억나. 네, 국무회의 반대를 위해서 자기가 국무위원 더 소집해야 된다고 했다. 이런 건 또 기억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네. 한덕수 전 총리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와 최상목이 더 나빠 한덕수가 더 나빠 두 분이 경합 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진짜 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나쁘기로 그러니까 작정한 사람들 한덕수 총리는 어쨌든 변호인들의 어떤 조력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 변호인? 보이죠. 그러니까 네. 구속을 비교죠. 면했고 네. 그리고 자기가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건 납작 엎드려서 네. 실토하는 위증은 인정하잖아요. 거짓말한 게 너무 빼박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법률적인 전략은 잘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의 중죄를 지었다는 사실관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저런 분들이 다 우리나라 장관 고위직을 했어요. 그리고 네. 나라를 위험하게 3년 동안 맞습니다. 이끌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화내고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들만 진짜. 참 끔찍했던 지난 3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의도 대나무 숲이었고요.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 그리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